무너진 중국의 야욕, K방산이 쏘아올린 탄환. 2026년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 전 세계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에만 인산인해를 이룬 모습과 당황한 중국 관계자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무기는 저렴한 대안 정도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평원을 누비는 K 전차와 중동의 사막을 지키는 천궁2 미사일. 이제 전 세계 국방 장관들이 가장 먼저 전화를 거는 곳은 베이징도 워싱턴도 아닌 바로 서울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한국의 수주 소식이 들릴 때마다 밤잠을 설치며 방해 공작을 펼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2인자를 꿈꿨던 중국입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한국의 길을 막아서는 것일까요? 중국의 계산차고 가성비라는 무기의 상실. 중국제 VT4 전차가 기동 중 멈춰 서거나 고장난 해외 사례 뉴스. 중국은 오랫동안 동남아와 아프리카를 자신들의 독점 시장으로 여겼습니다.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서방 무기의 30% 가격에 무기를 뿌리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K방산이 고성능과 합리적 가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등장하자 중국의 가성비 전략은 순식간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전통적인 중국 무기 도입국들이 최근 한국의 경공격기 FA-50과 함정으로 눈을 돌리자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례적으로 한국 무기를 비난하는 칼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시장 생존권에 대한 공포의 발로였습니다. 기술 탈취와 외교적 압박, 중국의 더러운 전쟁, 사이버 전장 보이지 않는 해킹의 손길, 보안 경고창이 뜨는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내 방산기업 건물들의 밤경치. 중국의 방해는 단지 가격 경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 방산의 핵심 기술을 빼내려는 사이버 공격이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능동 파괴 체계, KF-21의 AESA 레이더 기술.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개발한 기술들이 중국의 해킹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방산 기업의 핵심 기술진에게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이직을 권유하는 헤드헌팅 업체들의 배후에는 중국 자본이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기술을 가질 수 없다면 파괴하거나 훔치겠다는 그야말로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외교적 횡포. 한국 무기를 사면 보복하겠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날 선 브리핑과 압박받는 제3국 정상들의 모습. 더 노골적인 것은 외교적 압박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 도입을 포기하도록 종용합니다. 한국 무기를 사면 대중국 수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무언의 협박은 기본입니다. 최근 한 중동 국가가 한국의 방어 체계를 도입하려 하자 중국은 해당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취소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며 노골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이는 방산 거래를 국가 간의 비즈니스가 아닌 패권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중국식 외교의 민낯입니다. 나토 표준의 공포, 중국의 고립. 톱니바퀴의 공포. 한국 무기가 깔리는 지도. 지도가 펼쳐지며 한국 무기 수출국들이 파란색으로 채워지는 그래픽.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 무기가 팔릴수록 그 국가들이 친서방 안보 체계에 편입된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의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NATO 표준을 따릅니다.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면 자연스럽게 미국의 탄약과 통신 체계를 공유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제 무기가 설 자리를 완전히 잃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무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은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물류와 유지보수. 한국의 24시간 서비스. 한국 정비사들이 해외 현지에서 밤새 무기를 수리하는 모습. 중국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한국만의 강점, 바로 무한 책임 서비스입니다. 중국제 무기는 팔고 나면 끝이지만
한국은 현지에 정비창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무기는 사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중국 무기를 샀다가 부품이 없어 고철로 방치한 국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한국의 헌신적인 유지보수는 신뢰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 신뢰를 깨기 위해 한국 무기에 대한 근거 없는 결함설을 유포하며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K방산의 100년 대계, 중국의 방해를 뚫는 한국의 전략,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모습과 연구소에서 밤을 지새우는 연구원들. 중국의 견제는 역설적으로 K방산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상대국의 국방 자립을 돕는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중국의 저급한 방해 공작을 압도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 AI과 무인체계 등 미래 전장 기술을 선점하여 중국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술의 격차가 곧 국익의 격차이며 평화의 무게입니다. 에필로그 평화를 지키는 강한 힘. 태극기가 그려진 무기들이 석양을 배경으로 도열해 있는 모습. 중국의 필사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K방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누군가를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소중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방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의 안보를 책임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K방산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의 견제를 뚫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